안녕하십니까. 화성치유학 교육로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정례회 때 예산 결산과 그다음에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행정의 불공정성과 그다음에 불합리성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홍보기획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훈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근무를 하고 계신 임기제 그런 분이 같은 자리에 이제 각급 시간 선택제로 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일반 임기들 다 끊고 있다는 저희 과의 일반적으로 다른 것들 정해진 거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장 행사진 지역회의라든지 주민단체라든지 그런 축제, 신년사, 콘서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으면 문의 없고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1년에 한 20개 내지 30개의 언론사가 계속 언론사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혼자 방송, 통신, 영상, 언론까지 다 사람 만나는 일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 간에 토론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매년 환경을 됐고 이제 각급을 해서 한 자리를 마련해서 그걸 전담을 하는 그런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저희가 부서에서 채용 공고 요청을 인사바로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채용 요청을 하게 되면 인사과에서는 채용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기존의 6급으로 일반 임기제의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계약이 만료가 되고 다시 재계약이 됐습니다. 2년에 재계약이 됐는데 그럼 어쨌든 2년이 보장이 되는 거였고 그다음에 새롭게 부서장으로서 연초에 기존에 낙급이 있고 각급을 또 추가로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취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게 맞는 겁니까? 각급 채용의 필요성을 저희가 느낀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채용 의뢰를 할 때는 특정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공고를 대상을 통해서 얘기할 거 없고요. 관심 있는 모든 질문을 잘 들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0년도에 홍보기획관에서 낙급이 1월 1일부로 이제 2년 재계약이 됐고 불과 1월 말 정도에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각급이 필요하다고. 그럼 부산 입장에서는 그럼 홍보기획관에서는 이 해당되는 낙급과 각급을 함께 가야겠다 그런 취지로 그걸 채용 계획을 하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두 자리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낙급에 있는 분이 근무 중에 각급으로 채용 신청을 해서 사직하지 않고 그래서 각급이 됩니다. 그럼 낙급의 정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공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아직까지도 왜 채용이라든지 그런 걸 안 하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존에 낙급으로 계시던 분이 시장의 메시지라든지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메시지 작업을 많이 했었고요. 예, 그러면 그런 메시지 작업을 했으면 사실 그게 공석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분이 될지는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각급으로 채용이 되면서 그분이 될 줄을 지금 몰랐다고. 현재는 그분이 될 줄 몰랐다고 하면 당연히 그분이 채용을 했을 때 뭐 다른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채용한 것도 몰랐습니까? 채용 원서가 접수된 거를 인사과로부터 들었습니다. 인사과로 들었습니까?
그렇게까지 부서장이랑 소통 안 합니까? 공석이 될지도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하고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갑자기 왜 채용 계획을 한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론과 취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쪽에 전문가님 계시고요. 언론 쪽에도 한 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서장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기능적으로 보면 한 명의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그 공석이면 애초에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리를 새로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기능도 다르잖아요. 사실 지금 각급이라는 자리 자체가 뭐 채용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자격이 맞기 때문에 채용되긴 하지만 기존의 기능과 지금 새로 만든 기능이 다른데 그럼 그 기존의 기능이 지금 공석인 자리에서 그럼 홍보기관 입장에서는 업무에 차질도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왜 지금 이제 6월 3반기 다 지난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왜 채용을 안 하고 계속 공석으로 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제 일반 임기대 낙동으로 계실 때 지역 회의라든지 주민 간담회라든지 정말 소통 콘서트 우리는 책자라든지 이런 시장 개시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상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행사들이 거의 폐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쪽에 사실 할 일이 지금 현재 없는 거고요. 코로나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렇죠? 지금 각종 간담회나 코로나를 지금 직접 개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못하고 있는데 그럼 차후에 그럼 이 낙급 임기제 지금 공석인 정원에 포함되는 공석인 자리에 채용 계획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언론 쪽에 전담을 맡기면서 전문가 역할을 하면서 당분간은 기존에 있던 시정 개시 작업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이제 업무량 평가나 이런 걸 해서 추가 채용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일반 인간의 낙급으로 새로 이게 추가 굉장히 채용 요청을 하겠습니다. 비효율적인 게요. 기존에는 이게 시간 선택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임기제입니다. 그렇죠? 정상 근무를 합니다. 근데 새롭게 각급은 시간 선택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근무하는 시간은 더 적고, 그다음에 보수는 더 높고, 굉장히 그분한테는 특혜될 수 있는 거고, 부서 자체에서도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채용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임기제의 이제 연봉 또 하한액이 있고 시간 선택제 연봉 하한이 따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시간 선택제는 주 35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전체 연봉 하한액의 40분의 35 정도를 받게 돼서 크게 뭐 급여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급여는 늘어나고 직급은 늘어나고 단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주일에 5시간 저는 아까 전에 뭐 그분이 그 낙급이라는 분이 각급에 채용을 한 거를 인사과를 통해서 알았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 입장에서 사실 각급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분이 2년 동안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재계약을 했으면 재계약했을 때 다시 각급으로 어떻게 보면 승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승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 달 만에 다시 5급짜리가 생긴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이분에 대해서 뭔가 특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건 가족께서는 다른 어떤 외부의 어떤 누구의 지시라든지 누구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 자리를 누가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냥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아하셨습니다. 다음은 저도 그 시간 선택 임기제 관련돼서 앞에서 이제 존경하는 송영민 의원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와 좀 결이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PPT 좀 하나 좀 펴주시죠. 예, 시장님
이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 화성시가 이런 임기제 관련 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12월 30일을 기준 192명이고요. 올해만 총 지금 총 87명이 이제 선출됐습니다. 즉 비슷한 자치단체 혹은 우리보다 더 인원 많은 그런 단체들보다 우리가 월등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기준인건비 아시죠? 작년에 저희가 75억이나 좀 초과돼서 기준인건비를 초과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준인건비에 어떻게 보면 시간 대기제는 그 정원에 맞지 않으니까 그거에 어떤 연동으로 인해서 그 인건비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틀려서 잘못한 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기준인건비를 추가하면 57억 원입니다. 지금 75억인데 네, 57억. 예. 아니요, 작년께 저희가 추가하면 57억입니다. 예, 제가 앞뒤를 바꿔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준인건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인건비에 대한 문제는 그 작년에 저희가 행안부랑 꾸준히 협상해서 82명의 인원을 배정받았고요. 금년에 178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걸 좀 한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수원이라고 예를 들면 수원은 인구 중담이 매년 없습니다. 근데 화성시는 매년 6만 명가량 특히 동탄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매년 5, 6만 명씩 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행안부에서는 동탄 출장소의 허가를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구청의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장소를 만들었죠. 그럼 이 인원을 행안부로도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행안부는 구청을 만들어서 해라 하는데 구청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야 부천이 82만인데 구청이 없다. 그런데 부천은 화성시의 20분의 1의 땅의 규모고 거기는 83만 된 지가 한 20년 동안 인구 변화가 없는 데입니다. 근데 화성시가 구청을 요청하면 지금 국가는 구청을 안 내줘. 해서 저희가 여기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출장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출장소에 있는 모든 인원은 우리가 뽑아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수원 243명 뭐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192명을 있고 이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또한 급격히 유입되는 도시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월등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이걸 제가 질의서를 미리 알았으면 준비를 좀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미 지시를 해서 알겠습니다. 요거만 조금만 죄송하지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에 저기기 때문에 여기는 제 시간입니다, 시장님.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따로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찌 됐든 저는 예산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기준 인건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산 때문에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켜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제 권한이 있는 걸 지킬 필요 없다고 화성시에 관련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좀 전에 홍보기획관 관련돼서 그 채용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지금 금방 얘기 드린 거예요. 네. 그 채용이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입장에서?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합니까? 근데 저는 좀 아까 답변을 왜 홍보기까지 저렇게 얘기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근데 저는 저한테 질의하는 게 좋아요. 저렇게 잘 정확하게 왜냐면 왜 지금 채용하지 않고 먼저 비서적으로 채용에 대한 문제가 별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채용하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번 연말에 조직 개편 때 제가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이 좀 다시 짜줘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홍보기획관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기획관의 이 시스템이 옳냐 이 부분에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좀 아까 공정했냐는 절차의 정당성상 공정하면 공정하고 절차의 정당성상 네. 공정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분이 2년이라는 시간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채용을 하는 기회 가끔이 나왔으면은 새롭게 또 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경쟁을 했을 때 과연 나랑 같이 지금 경쟁하는 사람이 지금 그 시청에서 해당 부서에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근무하는 사람이랑 같이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건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 가치와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권칠승 그 도의원 잘 아시고 2년 남았는데 그만두시고 국회의원 출마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국회의원 출마하고 싶어 했는데.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비교를 한다면은 뭐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분 거의 스스로가 다른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스스로가 2년 하다가 본인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 새로운 자리가 나온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불공정하게 하려고 하면 근데 그분 2년 전에 모집했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퇴를 하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사퇴를 안 하고 대부분 행정에서요. 유지해 있는 상태에서 한입니다. 그거는 좀 다릅니다. 대부분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요. 그분들이 상급직이라고 직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상급직위를 응모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방형 직위를 하면 본인 직위를 유지하면서 거기 공모를 합니다. 때문에 공정성에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공정성의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고 어떤 다른 정서적인 그다음에 어떤 느껴지는 거에서도 공정하다. 그분들은 각각 자기가 좋은 기회 있으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만일 구영무 의원님은 국회의원 하라고 아니 했으면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시장님의 의견을 그냥 듣고자 질문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시청에서 긴급하게 6월 초부터 거의 이제 4월 말까지 마스크 방역 물품을 거의 수십억 가까이 수입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긴급하긴 하지만 어쨌든 행정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절차와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답변 요지서에 물품 구매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이 됐다 답변을 주셨는데 절차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시장님. 저는 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 요지서가 한 엊그제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을요 어제 밤에 봤습니다. 제가 받는 게 왜 부서에서 그 요지서를 보고 답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답변을 받으시려면 미리 객관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질문할 거를. 시장님 이거 몇 시간 전에 어제 밤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고 나서 아침에 오면서 차에서 읽어봤습니다. 이게 좀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72시간 전에 이거를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셨나요? 72시간 전에 시간을 안는데 그게 그러니까 충분한 답변을 받으시려고 하면 그 시간 훨씬 출시간 이전에 줘야 된다지 추가 5일 전에 안 안 되고요. 됩니다. 예. 그냥 단순히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됐다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으니까 저는 부서에서 이렇게 쓴 거를 뭐 오늘 지금 오전에 부서에서 제가 쓴 가서 거를 그냥 절차에 문제가 그 없었을 자리는 아니지 겁니다. 않습니까, 시장님? 네? 이 자리가 부서에서 이렇게 쓴 거를 단순히 시장님이 읽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겠 이 정도는 저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다고 시장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맞았냐 안 맞아를 질의할 청가들랑 미리 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품 구매 절차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시정지를 통해서 뭐 감사라도 조치를 하면 됩니다. 저는 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쓰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이제 행정감사 때 불거졌던 거는 그 계약을 하기 전에 물품이 나갔다는 겁니다. 검수도 없이 분명히 그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그렇다면 문제도 있겠죠. 네. 뭐 그렇다면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지금 그 관련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있겠죠라고 대답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관련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물품 절차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또 불공정에 관련된 것도 제가 좀 그런 게 느껴져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7월부터 그 화성시 행사에 관련된 홍보 물품을 이렇게 소규모로 뭐 작게는 뭐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정도 계속해서 수익 계약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나옵니다. 2018년부터 그 전에 한 페이지가 있는데 이 회사는 사실 사무소도 그냥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저기 보시면 그 등기부등본에 끝에 이제 동호수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소규모 업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다가와서 강급이랑 수익을 부르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저런 경우는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수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 대해서. 저는 지금 듣고 느껴지는데요. 네. 저 업체는 저 어려울 때 저 물품을 어떻게 구했지? 홍보업체가? 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고요. 저는 중요한 건 저 가격이 제품이 가격이 적정했냐? 좀 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옛날에 50만 원, 100만 원 다 수익을 했다면 그분이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 어떤 신뢰를 쌓았겠죠. 저는 그게 수익계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업체에다 수익계약을 하느니 네. 50만 원, 100만 원만 하다 보니까 그 업체를 믿을 만해. 그럼 이 업체가 충분히 이걸 납품할 만해. 해서 수익계약하는 건 화성시의 미래에 저는 기본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취지 이해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지금 뭐 수십억에 관련된 그런 마스크들이 일단 어떤 거는 뭐 납품 사진이 검수라고 하죠. 그런 사진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보시면 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답니다. 사진이 저한테 준 자료가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해보시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납품 내역서상에 이렇게 사진을 덧대서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화성시가 취약한가라는 좀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나가면은 기본 계획에 의해서 각 해당 시가소, 취약계층 이렇게 뭐 계획을 짜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보면은 굉장히 산발적으로 지금 마스크가 나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과연 이 마스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적세적소에 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께서도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이렇습니다. 그 코로나는 역대적으로 한 번도 없던 비상 상황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존 계획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되는 상태인데 화성시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이 없는 시입니다. 유일하게 84만에 서울의 1.4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건소가 한 군데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들이 이쪽으로 가서 아까처럼 시스템화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코로나에서는 선제 대응하겠다는 게 기본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자랑 같기도 하겠지만 80만 이상 대도시에서 N차 감염이 없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과잉 대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뭐 마스크를 나눠주다가 몇백 장, 몇천 장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도시에서 재정적 1위라는 도시에서 500만 원, 1000만 원을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심을 하기 위해서 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차와 기본은 지켜야 된다는 제 생각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계속 제가 사실 이 자리 뭐 시정질의는 아니죠. 오은 발언을 통해서 왜 이렇게 화성시 세금이 톡스 쓰고 있느냐, 왜 이렇게 순세계 이용이 많으냐 계속해서 뭐 상임위에서도 주장을 했고 오은 발언에서 얘기를 했는데 갈수록 악화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아마 처음으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2019년 예산 결과 역대 최고 이용이 1,900억이라는 초유의 순세계 이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고 또한 향후 화성시의 재정 안정성에 어떻게 이런 걸 지켜낼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다른 5분 발언해서 이거 시정지를 왜 안 할까 싶었어요. 개선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아니요, 되게 고맙습니다. 그 시정지 한 거에 예, 대해서요. 제가 설명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네. 저는 쉽게 조금 설명해 주시죠.
보시면은 순세기 경험이 많아지는 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건 시정 철학입니다. 왜냐면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국가는 쓸 때를 먼저 쫙 찾아요. 아 여기 돈 써야겠다 해서 1억 원 써야겠다 하고 나서 1억 원을 맞춥니다. 맞추니까 아니면 8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2천만 원 국채를 발행하면 됩니다. 이게 국가 재정의 기본 틀이에요. 근데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수입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잡는 구조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려면 특히 화성시처럼 기업이 많아서 1조 원 이상 지방세가 들어오는 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데는 내년에 기업이 어떻게 되고 이 세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건 화성시 수준에서 불가능합니다. 세수 예측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시정연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서에 있는 공무원 몇 명이서 우리 14,000개 기업에서 수익이 어떻게 돼서 내년도 세수가 얼마 들어올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화성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장 되자마자 지시를 했습니다.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아라. 그러면 순세기 이명은 발생할 것이고 순세기 이명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그거를 재원부에서 1, 2년 후부터는 안정적 지출이 가능해집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한 게 2018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라. 그 지시가 순세계 이용을 발생해라. 네. 그 지시 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순세기 이명 발생해라. 근데 왜 그런 지시 사항을 해당 제가 기획행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정 1과가 가장 지방세로 가장 많이 걷어들이는 그리고 1조 가까이 되는 부서인데 그런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 그분들이 안 하신 이유는요.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면 또 자꾸 질의라는 걸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면 저랑 답변하는 방식이 달라요. 저는 제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지만 과장님들은 시장 지적하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시장님의 지시사항과 시장님의 철학을 담아내는 게 저는 공직자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직 역량이 부족합니다. 시의 근데 공무원들 저희 입장에서는 줄여라 집행부 입장에서는 알았다 하겠다. 그래서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그런 순세계 이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방책을 세워서 계획행정에다 제안을 했고 저희가 발의를 했지만 뭐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무마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이거는 반대로 시장님의 철학을 반대로 하는 원래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요. 시가 아까 말했던 예산을 다 써라 하면 지금 게 꼭 필요한 것에 대한 고민 없이 막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화성시가 지금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저는 제 시장에 다 쓰고 싶지만 선심성으로 다 쓰고 싶지만 이거는 시정 철학에 맞지 않다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같이 여유 있을 때 우리가 5천억이든 1조 원든 안정화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제 취지였어요. 근데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에 이게 잘못됐는지 뭐했는지 해서 아니 계속 지금 아까도 말씀하시는 게 계속 저희가 상임위에서 실과소 부사장님한테 듣는 이야기와 시장님과의 그 이야기가 정말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속에 담겨 있는 거는 사실 순세계 경우 아시다시피 뭐 특별하게 지금 1,800억이나 계속해서 계속 비율로 계속 민영화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해결 처리 시간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저는 제가요. 우리는 불교 단체이들이 그걸 해결할 이유도 없고요. 네. 저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말씀하셔도 제가 손세경 공님 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면은 입장이 그 좀 당시에 다르시죠. 해당 실과소가 잘못 판단을 하고 저희한테 잘못 전달을 하게 만든 건가요? 그 기회를 하면 되나요? 뭐 그거에서는 제가 말한 거와 과장이 말한 거 제가 뭐 어떻게 답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답할 가이드라인이 말씀드렸잖아요. 안 좋기 때문에 시장님이 판단하시면 지금 됩니다. 말씀하신 건 잘 들었고 제가 부서장한테 들은 거를 전달을 드렸잖아요. 네.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느끼시는 분 느끼시는 그 차이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아니 잘다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죠.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뭐 커뮤니케이션이 좀 문제가 네.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9년 예산 결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보시면 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2014년도, 13년도 보면 거의 사실 세계 인여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뭐 대학원이라는 뭐 학문 대학원도 다니고 그다음에 의회 여러 가지 연수를 받았긴 하지만 순세계위원금을 남겨야 된다 이게 좋은 거다라고 들은 적이 저는 오늘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게 좀 느껴지게 되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왜 이렇게 순세계임이 발생이 되나 여러 가지 뭐 예산의 어떤 순환 주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그 세정일가에서 거의 1조 가까이 지방세를 받습니다. 근데 매년 보시면 저희가 최초의 본 예산 때 편성하는 것과 나중에 실제로 징수 결정액도 차이가 있고 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런데 편성을 할 때 분명히 세입이 더 올라가게 되는데 세입을 편성 안 합니다. 추경 때 보시면은 다 영원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 2018년도 2차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조금 막 지금 눈이 잘 보이는데 1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편성을 했고 3차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뭐를 제가 지금 그거 이해를 말했잖아요. 못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방세가 항상 본예산 때 세입을 하고 이후에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 항상 초과 징수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초과 징수액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추경 때 반영 안 합니다. 세입액 그냥 단순히 보전 수입만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보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저기 2018년 결산이네요. 보시면 본예산 대비 1132억이나 초과가 됩니다. 즉 2018년도 추경을 하게 되면 1132억을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화성시에서는 편성을 안 한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 마찬가지 2019년도는 아예 지방세에 대해서 세입을 편성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영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얼마의 초과 수입이 발생이 되느냐 본예산 대비 1,434억이 초과된 겁니다. 즉 저 돈이 그냥 1년 동안 아무렇게 편성도 안 되고 붕 뜬 상태에서 나중에 결산해보니 저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저것도 어떻게 보면 순세계기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순세계기금이 생겨서 좋다라고 하지만 이런 행정에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번에 놀라게 제가 그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예산법무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법무과에 세무직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몰랐어요. 그거는 좀 맞지 않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예산 검사에서도 맞지만 이런 예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무 부서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세정, 1, 2, 징수가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됐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세정 1가, 2가, 3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거를 가지고 예산법무과 같이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하고 세수 추계를 해야 되는데 정작 예산법무과에서는 세무직 공무원분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들으신 말씀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추구하려고 하는 게 그래요. 아까처럼 가능하면 저희가 금년 안에 다른 데 시정연구원만큼의 규모를 갖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 연구원이 아니라 아니요, 제가 그 이유 그냥 중에 하나가 그 질문 드린 거에 거기에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냥 뭐 다른 거를 확장시키지 마시고 제가 시간이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우리가 예산 편성을 따로 할 수 있는 다른 팀이라고 표현하고 뭐 지금 뭐 말하면 되게 정리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 안에 들어갈지 외부에 있게 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게 보면 아까 최근 5년도에 보조금 반납금이 우리가 사실 2019년도에는 조정기금이 수익이 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2018년 대비 거의 1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저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드리는 해석은 일을 열심히 안 했다. 단적으로 이렇게 좀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이게 진행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걸 뭐 매력
이재용 씨가 아는 분과 저는 답은 다르겠지만 저는 공무원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라는 거는 아시죠? 어떤 아는데 저기 어느 내역에 반납했는지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그 일방적인 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금액이 거의 2018년도는 사실 뭐 시작해서 7월 이후에 근무를 하셨고 2019년도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셨는데 보조금 반납 금액이 좀 많다는 건 사실 저는 내려오는 돈인데 못 쓴 거거든요. 저는 문제가 좀 그러니까 그못 쓴 거에 대한 내역을 봐야죠. 그러면 저희가 2019년에 저희가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왔거든요. 국비를. 그럼 못 쓴 거에 왜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이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어느 내역을 자세히 설명하신다면 네. 제가 그걸 듣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불효불급하게 못 쓸 수밖에 없었다면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주시지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은 순세계이금 관련돼서 정리를 하자면 지방세에 대한 세입 부분, 세수 추계에 대한 부분이 거기서 좀 많이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아,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시장님의 지시 때문에 이게 계속 안 됐구나. 오늘 그렇게 알고 저는 갑니다.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상임위에 아니 뭐 의원님들과 상임위도 간담회를 해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거를 진짜 2년 뒤에 들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거를 공부하고 하고 했으면은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이러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지시고 수락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됐을 텐데 이걸 이제서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그런 착오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재정이 앞으로 이제 순세계금이 많게 되면 뒤에 답변 줄 수도 있지만 사업이 중단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점 뭐 시장님의 나름 생각이 있겠지만 여기 답변 줄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순세계금이 점점점 갈수록 아마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뭐 취업이 많이 편해서 이제 집행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으면은 아마 7천억 이상 됐을 겁니다. 점점 갈수록 이게 재정이 확대가 되면서 순세계금도 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사업이 중간에 중단될 수 있는 경우가 옵니다. 그거를 시장님께서도 고려를 해서 순세계금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말씀드리고 네, 하나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건요. 저희가 순세금 이용이 작년에 한 6천 몇백억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한 4천 몇백억은 쓸 수 없는 겁니다. 그 특별회계의 목적이나 공기업 특별회계로 잡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순세계 이용이 한 2,500억 정도. 근데 그건 저희가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갖고 있고 지방세가 1조 원 이상 들어오는 데에서 비상금 형태로 한 3, 4천억을 갖고 있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좋습니다. 네. 예,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많은 시민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저희 의원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본 법률과 근거 그런 가정들을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행정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상황이거나 융통성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너무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있는 거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잡아주면서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 어떤 행정에 대한 불공정성이나 불합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교수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앞으로 더 그런 것들도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될 텐데 앞으로 의회가 남은 또 2년 기간이 있는데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